과거 거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 네. 자기가 경험한 거 알,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 예, 예, 그거는 기억인 줄 자기가 알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는 뭐 병이지. 네. 근데 그 병을 제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은 결론은 제가 죽어야 될 텐데, 참, 예, 결론은 또 답이 그쪽으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존재 자체고 다 알미라는 건, 예, 알겠는데, 법의 귀를 뭔가 발전이 기울이세요. 어렵죠. 예.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제 존재 자체가 다 알미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아, 이게, 뭔가 있는데, 예, 그 암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부터 2023년 7월 30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주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불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로 표현한다면 고정된 게 없다, 항상 하지 않다. 그 말로 표현하시면 안 해요. 그럼 틀렸어요. 네. 왜 말로 표현을 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왜 말로 표현을 하시려는 거? 거기서 틀렸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지금 새인지 맴인지 몰라도 그 소리를 뭐라고 글자로 적으면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하면 그 글자가 새소리예요? 아니죠? 네. 그렇게 네. 그 아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초반부터 틀린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러면은 개가 아니고 이름이 개일 뿐이다. 그거를 불성의 하나의 성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법원님. 네. 지금 네. 법원님은 법원님 머리로 분석한 것을 내놓고 계시잖아요. 네. 그냥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제 이거 아니면은 뭐 무슨 뭐 꽃을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야기로 말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거 그리고 그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망상입니다.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크게 지금 순간에 제가 알아졌어요. 법회 중에 내가 불성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오만 불성의 용어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정확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네. 불성이 뭔데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고정된 틀렸습니다. 지금 네. 그냥 이거 예. 틀렸다니까요. 어쨌든 저는 틀렸는데 들을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본인이 맞다 이거지. 저는 나름대로는 거기서 좀 깨졌어요. 내가 해오던 것에서 불성이 뭔지도 몰랐네. 이거 깨지고 저거 만들어놨어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안 받아들여지죠. 자기는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받아들여.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 자기가 맞는데 법문은 뭐하러 들어? 자기 혼자 하지. 지금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맞는 것 같다 이거거든. 법원님이 그러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이제 내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도 예. 자기가 맞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내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든다 이거지. 지금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있는 거다고 했는데도 내가 맞는 것 같은 생각 안 들. 그러니까 스님 말 틀렸다. 스님이 잘못 봤다. 내가 맞다 이거야. 보세요. 예. 내가 그랬죠. 항상 증거는 바로 코앞에 정확하게 바로바로 지금 드러난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건 아닌데. 그죠? 예. 지금도 못 받아들여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우리는 철통 수비를 하고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는 철통 수비. 왜? 내가 맞는 것 같거든 내 판단에는. 포부님, 은산 철벽처럼 자기 아르마리가 강합니다. 네. 큰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 저도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기 맞는 것 같지. 자기가 더 맞는 것 같아. 아니 스님이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스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큰일. 그냥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 예.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그 아니라고 하는 내가 결국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전혀 공부가 아니고 머리만 쓰는 겁니다. 예. 법부님이 빨리 좀 불로동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들이 그 쇳덩어리 같은 것을 좀 불로 녹여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다리를 둥둥 걷고 한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고 다리 걷고 건너가면 못 건너가요. 빠져 죽거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 둥둥 걷고 건너가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가서 빠져 죽지 못 건너간다 이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다리 둥둥 걷고 잘 건너가면 건너갈 것 같거든. 자기 분별로 건너가면 건너갈 것 같거든. 이 말에 법부님도 이런 식의 대화가 지금 여러 번 있었는데도 스님이 왜 저렇게 답변을 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하셨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궁금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보행법우님. 네, 선생님. 예. 지난번 목요일 날 이제 질의응답 끝나자마자 왜 방망이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제정신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이미 처방을 이제 뭐 하셨는데 그거를 그때 알아들었는데 들었어도 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저도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법회 끝나고 잠도 뒤척이면서 이제 궁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옳다는 생각이 이게 있구나. 이게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스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문답을 통해서 그게 저도 모르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 제가 거기서 딱 멈추고 알겠습니다.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고, 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는데, 또 한 번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스님께서는 공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법 속에서 법의 힘으로 드는 거지. 그렇게 누누이 그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내가 이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이게 오래된 습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머리로 이렇게 이제 머리로만 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이제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억지로 내가 그걸 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스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미 처방을 내리셨는데도 듣지도 않고 계속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방망이를 맞지 않고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시골에 이제 고구마 줄기 그대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웃음이 확 나는 겁니다. 이게 차 운전하다가 고구마 이렇게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하면 고구마 줄기가 몇 개 쭉 달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그거 내가 머리로 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의 문답을 통해서 문제가 그냥 막 고구마 막 이렇게 따라오듯이 몇 개가 그냥 연이어서 이렇게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이게 혼자 공부해서는 이걸 도저히 이 아른말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이제 방망이로 맞았지만 스님과 문답을 통해서 새롭게 법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게 포기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내가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딱 그냥 접어두고 앞으로는 이 법 속에서 법의 힘으로 될 수 있도록 스님 말씀 잘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비록 맞았지만이라고 했지만 맞으러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하러 들어오시죠? 그렇게 세게 맞을 줄 몰랐습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아르마르 생각으로 잠깐 빠지는 문제만 어떻게 말씀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그 생각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예 이 스님의 처방을 듣지 않는 그런 버릇까지, 그런 못된 이 습관까지 같이 알게 됐어요. 알게라도 돼서 다행이네요. 알게라도 해야 돼요. 모르니까 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고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 내가 맞는데 스님은 저러나. 알겠습니다.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하서 부분이 네, 스님. 스님, 저는 오늘 법문하시는 그 불성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인간만 불성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근데 아까 스님 법문하시면서 더더욱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무슨 질문? 정말 길가에 그러니까 책상이나 나무도마 그 다음에 뭐 개들도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요. 보부님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거를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은 불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것들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못 사람이 하겠습니다. 불성이 있다? 그건 무슨 근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는 대답 말고 자기 대답을 네. 해보세요.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을 하나요? 말씀을 하셨나요? 그냥 이때까지 공부한 거에 의해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부 있는 다 것 지금 같아서요. 다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네.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냥 말로 싹 빠져나간 거지. 네, 그리고 네. 그럼 빠져나가는 세상에서는 빠져나가면 되죠. 이 공부 시간에 그렇게 나하고도 빠져나가는 대답을 해서 어쩌겠다는 건데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자기 진실한 대답이지, 솔직한. 네, 그럼 있는 것 그렇게 같았어요. 말해야지. 왜 빠져나가려고 네. 하냐고. 합리화를 시키고. 네, 있는 것 같다. 무슨 근거에서. 자기 근거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빨리.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대답. 근거 없이 말해? 그럼 법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그렇게 있는 것 같다고 한 건 근거가 있으니까 말했겠지, 당연히. 네, 그런데 그거 네. 왜 없다고 대답해? 그렇네요.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긴장됩니다, 스님. 지금 자기 근거를 말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우리는요, 솔직을 못해요. 다 덮어놓고 은폐하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든 찾아서 제가 뭔가 좀 편해지려고 하고 이런 걸 하려는 것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거는 빠져나가는 말고 네, 실제로 근거를 대보라고 자기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근거. 근거. 그냥 제가 길을 걸을 때 밑에 발바닥에 도로에 그 개미나 이런 것들을 밟아 죽이지 않으려고 피해가면서 걷거든요, 스님. 그것도 제가 불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아니, 불성이 어떤 거냐 이 말이야. 불성이 어떤 거냐. 아, 불성이 어떤 거냐. 뭐 아까부터 그거 묻고 있는데 이제 또 새삼스럽게 그래? 불성이 어떤 거냐? 자기는 무엇을 불성이라고 보고 있냐? 뭔가를 불성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불성이 있다고 대답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걸 계속 묻고 있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네.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스님.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지금. 빨리 대답을 해보시라고. 자기는 뭐가 불성인데? 그냥 제 마음이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마음이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없어요? 사람한테만 불성이 있는 것 같다며. 네. 아니요. 개들도 불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물들도. 근데 이제 그럼 지금 나무동물이나 이런 유생물들은 네, 그럼 불성이 불성이 뭔데? 살아서 움직여야 불성인가? 아니요. 불성이 뭔데 도대체? 자기가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는 뭔가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말이 나온 거다 이거지. 뭐가 불성인데? 잘 모르겠는데 스님 지금 방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불성. 지금은요. 그럼 불성이 뭔데? 뭔데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고 얘기한 근거는 판단의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해보라고. 뭐가 불성이냐고. 그냥 공부하려는 마음? 공부하려는 마음이 불성이다. 네. 그럼 공부하려고 안 하면 불성 아니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불성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 헷갈렸습니다. 불성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불성인가? 근데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그럼 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네. 네. 그럼 자기 생각 그게 불성인가? 아니요. 지금도 말로만 대답하네. 네. 아니, 자기 생각 그게 불성이냐고. 아닙니다.
기냐 아니냐 지금 그걸 문동이 묻고 있는 거냐고. 아니요, 기냐 아니냐 묻는 거 아닙니다. 네. 불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자기 아르마리가 불성이에요? 아니요. 지금도 머리로 안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는 물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네, 아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대답하라고 묻나? 아니요. 그거 왜 묻지? 왜 묻죠? 깨치라고 물으시겠죠, 스님께서. 근데 왜 머리로만 대답해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합리화, 변명. 네. 왜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지 않고 계속 습관이 되고 계속 이유만 나오는 거야. 그냥 나하고 지금 뭐 그냥 말놀이 하자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기가 그랬잖아. 깨치게 하려고 얘기한다, 스님이. 근데 자기는 뭐 지금 어떤 대답만 하고 있나? 계속 변명이요. 말대답만 하고 있잖아. 말로만 듣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네. 얘기하듯이 유의법을 얘기하듯이 지식 얘기하듯이 그런 대답만 네. 하고 있잖아. 자기 머릿속에 불성이 불성인가 했을 때에 벌써 철렁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들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법문 머리로만 들으면 공부는 하나도 안 됩니다. 네. 머리로 아는 거는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이렇게 또 빠져나와.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는 지금 머리로 불성이 궁금한 거지. 네. 그래서 알아낸 내용은 머리가 돌아가서 머리에서 알아낸 내용이 되겠지. 네. 그거는 검색해 보세요. 불성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머리로 알고 싶은 거니까. 지금 본인은 머리로 알고 싶어 하는 거지. 불성의 뜻. 그렇죠? 그럼 스님 진심으로 정말 알고 싶으면 진심으로 정말 알고 싶다면 벌써 나하고 이렇게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진작에 해결이 됐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하슬 버부님. 감사합니다. 스님, 불성은 모든 누구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하슬 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스님, 네. 이제야 겨우 스님의 꾸준히 저에게 해당되는 걸 알았어요. 이 철벽 같은 저의 아성을 어찌할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스님의 자비심 덕분에 다시 제 주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스님 폭염 속에서 아무리 스승님이시지만 스님의 몸이 상하실까 많이 염려됩니다. 스님께서도 몸 살펴주십시오.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 주우 버부님. 네, 스님 주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현재까지 제 상태에 대해서 좀 내놓고 스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사실 이제
그 6월 18일 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분별이 떨어져서 좀 펑펑 울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그 과거를 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모르게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듣고 있나? 내가 그때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느낌을 저도 모르게 쫓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것만 취하고 그 나쁜 거는 안 취하려고 하는 저 욕심에서 이게 비롯돼서 자꾸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론은 제가 버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스님한테 한번 좀 부지런히 드려야겠구나 해서 이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무슨 질문을 한다고?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뭐 잘못하고 있는 걸 내놔야 알지.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과거. 존재 제 과거에 자신에 대해서 다 네, 과거 거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 네, 자기가 경험한 거 알,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 예, 예, 그거는 기억인 줄 자기가 알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는 뭐 병이지. 네. 근데 그 병을 제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은 결론은 제가 죽어야 될 텐데 참, 예, 결론은 또 답이 그쪽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예, 존재 자체도 다 알미라는 건 예, 알겠는데 법의 귀를 뭔가 발전이 기울이세요. 없었죠. 예.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제 존재 자체도 다 알미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이게 뭔가 있는데 예, 그 암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존재 자체가 다 알미라는 그 암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기다릴까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진불버부님. 다시 음소거 해제하십시오. 예, 스님, 네. 예, 토끼뿔에는 토끼가 없다 하셨는데, 전에는 그렇지, 아르마리로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내 법문에 그런 게 아니다,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다, 내 아르마리로 듣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 말없이 개합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니 그거 뭐 와닿으면 뭐 네. 해요? 다 자기 분별이지. 예. 무슨 뭐 그래서 제가, 말없이 개합을 한다는 거 자기 분별이지. 그 어떤 것을 스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건지 조금 제가 감이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제가 스님께 이제, 그런데 그 감이 오면 왜 자기 말을 못하고 뭐 어디 뭐 들은 내용인지 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이 오면은 그렇게 남의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감이 안 네. 오니까 남의 말을 하는 거지. 남의 네. 말은 생각 속의 말이잖아요. 그 말 참 네. 그럴듯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진리는 드러나 있다? 말없이 개합할 뿐이다?
뭐 제가 그런 네.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우님은 그럴듯한 남의 말에 속고 있잖아요. 예, 그대로 스님 그대로 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감이 왔습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서 스님께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분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네요. 지금도 분별 속에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향운 법우님.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그 불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과거 내린 결론은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 불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면목은 제가 걸어 다닐 때 거는 걸 아는 놈이고 들리는 소리를 듣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책을 보다가 조지스님의 개불성 이 이야기도 참고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없다든 있다든 유든 무든 거기든 무슨 상관이 없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다가 오늘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 빼고 이거 도대체 나란 생각을 안 두고 한번 보니까 그냥 제가 이겁니다. 이거 정도밖에 지금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이거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밥을 안 먹을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도 또 머리로 받아들여서 또 머리로 대답하고 끝이 없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 얘기를 머리로 알아듣고 머리로 대답하고 그냥 세상 유의법 대화하듯이 그런 마음 자세로는 공부 자세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아직 제 자신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드린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네네. 올라오면.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것은 없으신가? 됐나요? 답변 됐나요? 네. 이 시간에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우님이 그걸 물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자체가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자체가 생각으로 대화하자는 것밖에는 안 돼요. 네. 다음 정견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법문하실 때 자기가 한번 직접 보세요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남의 말은 안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때마다 도대체 뭘 봐야 되지? 자기가 직접 내가 한번 잘 봐서 알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했는데 스님 법문하실 때 내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오직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내가 괴롭다 내가 편하다 이렇다 저렇다 자기에만 관심이 있고 법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새로운 거를 느꼈어요. 그때 들으면서. 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편하려고 그 시작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하실 때, 진짜, 뭐, 내가 태어난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오직 요거 자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좋다, 싫다, 이렇게만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스님 법문을 듣는데, 제가 되게,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근데, 딱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그렇지,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뭐, 이 감정도 나도 아닌데, 뭐, 여기, 이것만 이렇게 보면서, 괴롭다, 막 힘들다,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그래, 뭐, 괴로워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법문을 듣는데, 그 괴로운 감정이 느껴지니까 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좀 괴로워하다가, 괴로우니까 좀 눈물도 좀 나고 이러다가,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안 괴롭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괴로운 마음이 그 지나가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렇게 그걸 본 건지 아니면 그냥 또 혼자 그냥 머리로 그렇게 한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실제로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있던가요? 이렇게 느껴지니까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 받고. 그러니까 있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거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지나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야죠. 느껴질 때는 진짜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있는데 진짜 있는 거라면 자기가 봤을 때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감정이 내가 아니고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해보세요. 느껴질 때 있다 그러면 있는 거라면 자기가 볼 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나중에 볼 때도요? 네. 네, 아니요. 그때는. 그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왜 자기가 보면 없어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를 그거는 생각으로 지금 머리로. 네. 그거는 생각으로 답을 찾아낸 거고 누가 생각으로 답 찾아내서 얘기하라고 하나? 지금 대화하면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자기가 지금 어떤가를 제대로 한번 보려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생각 속에서 자꾸 들은 얘기나 생각 속에서 대답을 얘기해버리면 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머리로는 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감정이 내가 아는 걸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알게.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대화가 안 돼.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어. 난 이거 말해야 돼. 나는 이래. 스님 말 관심 없어. 나는 이런데. 무슨 소리야. 다른 게 안 들어와. 이게 맞는데 무슨 소리야. 난 이래. 거기에만 관심이 가고 그만 보고 있잖아. 오물한 개구리처럼. 알겠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진불버부님. 진불버부님 아까 하셨나? 하신버부님. 네, 스님. 오랜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모든 것이 아르마리로 온다는 글을 쓰다가 스님께서 듣기만 하면은 아르마리로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손이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2달 동안 손 안 들고 열심히 저를 죽이려고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에 매맞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야를 제가 스님한테 이렇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오다 보니까는 그래 열심히 내를 놓고 하다 보면은 또 그 하리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했는데 역시 스님께 이걸 제 자만을 들어놓아야 될 것 같아서 들어놓고 손을 들게 됐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래 궁금한 게 진짜 이 안다는 이 암 안에 궁금한 게 없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궁금해야만 되는데 그냥 머리로 지쳐서 아는 것 이게 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인 것 같은 걸 알면은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스님한테 좀 야단 좀 많이 맞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했습니다. 뭐 자기가 맞는데 뭐 뭘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맞잖아. 왜 아르마리에서 왜 못 벗어날까요? 내가 맞으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뭐 자기 맞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심각하지 않나요? 심각합니다. 별로 안 심각하네요, 제가 보니까. 아유, 심각합니다.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해도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안 생겨서 있고 그냥 궁금하지 않으니까 다 아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들으면 저건 저 뜻이지 하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흘러버리고 지금도 자기가 아는 것만 맞지 제 말은 대답을 드려도 안 듣잖아요. 그걸 저보고 어쩌라고.
제가 대답해도 안 듣잖아요, 지금. 자기가 맞다 이거잖아. 응? 뭐 어째요? 안 듣는데. 왜 안 들으세요? 자기가 맞는 것 같죠? 그죠?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죠? 네.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자기가 맞는 것 같으세요? 그냥 맞는 것 같이 항상 그렇게 듣고 스님 말씀이 이것도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본문 들으면 그 들은 대로 또 막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그래 마음. 하고 있다는 건 만구 자기 착각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자기가 오라. 그래서 자기식으로 하고 있어. 예. 제가 대답을 방금 드렸는데도 안 들어. 아니요, 내가 맞아요. 이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제가 별로 안 심각하네요 하니까 아니요, 심각합니다 그랬죠. 자기가 옳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약을 드렸는데 안 받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드려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드려도 놓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답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내가 약을 드려도 안 받는데 뭐 답답합니다.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라도 들었을 때라도 철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답답합니다. 또 변명이 나오잖아요. 변명이 나온다는 것은 나도 하려고 한다. 근데 안 된다. 이유를 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들어가. 제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변명하죠. 사람들이 싹 변명해버리잖아요. 아니 나도 답답하다. 그래 나도 노력한다. 근데 안 된다. 내 탓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서로 그렇게 적당하게 변명하고 싹싹싹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는 똑같은 식으로 공부 시간을 한다니까요. 공부하고 여러분들 세상살이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벌써 지금 자기가 딱 걸려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걸려들잖아요. 내 변명하고 내가 옳다 하고 그것 때문에 기회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아까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요. 제가 아직 안 심각하네요 했을 때 내가 안 심각했나 보네. 그게 아니라 아니요 저 심각합니다. 내가 맞아요. 스님이 잘못 본 거예요. 이거지? 그죠? 그죠? 인정이 돼요? 이해가 돼요? 예. 또 좀 전에 아까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을 때 법부님이 또 왜 그러세요 하니까 법부님 또 뭐라고 하셨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건 뭐예요? 딱 변명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받아들여지질 않아. 입에서 약을 다 뱉어버려. 약을 드려도 어느 한 군데에서만 딱 걸리면 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싹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으로서 이제 싹 자기 방어막 쳐버리고 싹 빠져나가는 거지.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진심이 안 돼. 왜? 세상에서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게 아예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서 공부에 진심이 안 돼. 머리만 돌아가고 합리화만 시키고 변명만 하고 빠져나가기만 하고 자기 변호만 하고. 아니면은 뭐 머리로 뭔가 들이대 가지고 내가 맞다 해보려고 근거를 찾아가지고 막 나름대로 막 대는데 안 돼. 그러면 그러다가 곤란하면 도망가 버리고. 우리 이 짓을 하고 살고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럼 뭔 공부가 돼? 진심 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는데. 진심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진심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오로지 머리만 쓰려고 하고 적당하게 변명만 딱 해서 방어막을 쳐버리는데 무슨 진심이 될 수가 있나. 요즘 세상에는 진심으로 살면은 안 된다면서요. 안 그래요? 그거 많고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살면은 못 살 줄 아세요? 안 진심으로 살면 더 잘 살아서 그렇게들 잘 살고 계신가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이 공부는 벌써 출발도 안 돼요. 출발도.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뛰어가도 다람쥐 쳇바퀴만 돌아 제자리야. 머리만 돌아가지. 그래 봤자 뭐 어쩌다가 조금 뭐 마음 뭐 분별로 하시는 그게 뭐 공부인 줄 아세요? 내가 나한테 진심이 아닌 건데, 내가 나한테 진심이 아닌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내가 나한테 변명하고 있고, 내가 나 합리화시키고, 내가 나 맞다 하고, 내가 나 철통같이 수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전부 보면은 머리로만 듣고 말로 따라만 하고 뭐 이것이 법 아닙니까 뭐 이러고 뭐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스님 뭐 다 색이 공 아닙니까 뭐 이러고 또 뭐라고 하지 또 뭐 다 말 도사들이지. 그런 거 공부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상에서. 제발 좀 진심이 되세요. 모두 다. 동업중생 그랬죠. 모두 다 똑같다니까. 서로 싹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배워가지고 따라한다고요. 여기서 진심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 향기가 퍼지지. 다 남 따라서 하거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남 따라서 하지 않아요? 남이 이런 식의 질문하면 자기도 그런 식의 질문하고, 남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 따라서 해요. 남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말을 못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데 저는 못하고 우리 공부 시간에 그런 말이 어디에 해당되기나 됩니까? 도무지 공부를 하자는 건지 그냥 뭐 공부하는 폼만 잡겠다는 건지 법은 일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 법부님 지금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법부님 일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그런데 다 그냥 머리로 싹싹싹 빠져나가고 뭐 합리화시키고 자기 알고 있는 거 맞다고 자꾸 근거 찾아서 아니요 스님 그런데 이렇잖아요. 지금 이렇다고 했잖아요. 나 맞다 이거지. 그거 나 맞는 거 인정해 달라 이거지. 내가 맞다 이거지. 그럼 뭐하러 듣나? 뭐하러 묻나?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마디 툭 던질 때 아니요 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닌 줄 알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알미 다 담겨 있어요. 지금 현재 공부 상태가 거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자기 판단에는 안 그렇다 이거죠. 내가 왜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할까요? 그게 안 되면 그건 그냥 자기는 자기가 철로 만든 과목을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고 하고 있거든? 그건 말이 되냐고. 그 과목은 건드리지 마! 이건 오라! 이 과목 건드리지 마! 하는데 뭘 공부한다는 거야. 내가 오라!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으니 죽을 때까지 찍어 보십시오. 언젠간 넘어가겠죠? 예. 네. 다음 하은 감사합니다. 법부님. 하은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스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그동안 공부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버린다 생각하면서 난 태어나지도 않았다, 난 죽었다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딱 그 순간 그냥 다 놓자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자꾸 그 생각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집착이라는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 중에 그냥 그 괴로움도 이름일 뿐이야 생각을 하고 그냥 버려 계속 이 생각 그냥 놓자 이랬는데 오늘 스님 법문 중에 내가 집착이라는 걸 갖고 있었구나. 그 집착조차 이름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매여 있었네. 아니 스님께서 이름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다면서 지금 뭘 그렇게 집착해서 분석을 해요? 맞아요 스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름일 네. 뿐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거는 맞다 이거지. 아닙니다. 떨어졌어요. 이거 잡고 있다가 저거 잡으면 맞는 것 같죠. 됐습니까? 네. 네. 다음 운문 법부님. 질문하신 분들은 손 내리시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베이비시터로 아이를 돌보는데 아주 어린 아이를 돌보거든요. 20개월짜리 아이를 돌봐서 제가 그 아이와 있는 시간을 공부의 실습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마음이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공부하자, 이때 공부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벗은 신발을 제대로 놓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는 게 제대로 놓는 건데요? 정신을 차리고 놓는 걸. 그건 막연한 얘기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신발을 벗고 보통은 그걸 안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다시 보고 그냥 제대로 놓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놓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말뿐이지 어떻게 놓는 게 제대로 놓는 거냐 이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딱 맞춰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20개월짜리 아이한테 이제 하원에서 신발을 벗기고 신발을 예쁘게 놓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는 그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제 공부할 때 머리를 쓰니까 머리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것도 너무 막연한 얘기잖아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면 하나? 뭐가 공부인데요? 제가 잊어버리니까 제가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정신을 차리는 거죠. 공부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가끔 그렇거든요. 가끔 일을 잊어버리는 건 아주 양호한 상태예요. 가끔이 솔직히 말하면 자주 많은 시간 잊어버리는. 그 왜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수법원님. 네, 스님. 지난주 목요일 법회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고 스님께서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내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 듣는다고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들을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제가 그랬던 건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절하게 들어야지 했는데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진짜 간절하게 들어야지 했는데도 오늘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이 안 들어왔고 막 그랬는데 아까 스님께서 또 좋아하는 것만 잡으려고 한다. 좋아하는 것을 잡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 전에 그 생각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싫어하는 거 놓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놓아지는 게 더 어렵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스님 딱 말씀하시면서 좋아하는 거 잡으려고 한다고 그게 딱 들어오면서 내가 싫어하는 거보다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를 훨씬 더 놓기가 힘든 거구나. 내가 근데 그거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이 공부하면서도 심지어 어떤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나 마음이 좀 덜 괴로운데? 이렇게 하는 거 착각하는 건 그런 것만 잡고 있다가 뭐 하나 경계 떨어지면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 진짜 좋아하는 것만 찾고 있어. 철저하게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고, 아까 스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손들기를 했는데, 만약에 스님이 제가 손들기 한 거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법회를 마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 얼토당토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생활해서 가면 쓰고 그 머리만 돌아가면서 살면 공부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생활에서 극도로 이기적으로 살면 공부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 똑같아. 네. 마음이 좀 전에보다 분별심이 자기 힘들 때만 그럴 때는 얼른 놓겠지. 힘든 게 싫으니까. 좀 그렇다고 그게 공부가 된 줄 알고 그러는데 참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오늘도 보셨다시피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잖아요. 다 내가 옳다 하잖아요. 자기 판단이 자기가 하고 있는 옳은 것 같거든. 저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틀렸다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이는 거 말씀드릴 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지 내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데 말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혼내고 부중하고 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래요?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러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제로 전혀 강제로 불가능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안 받아들이면은 1000번 만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해보자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지. 혼났다. 그건 마음껏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에요. 혼났다고. 보이는데 안 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약을 받으러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약을 드리는 건데 근데 다 안 받더라. 내가 진단한 게 맞고 자기가 진단한 게 맞다면 지금 떨어졌어야지. 안 떨어졌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니 그러고 약을 딱 드려도 안 받으니 안 받는 게 남은 보이죠. 자기는 안 보여도. 그래서 이거 녹화해서 올리면 적어도 자기 것은 10번, 20번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여사로 보지 말고. 진심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될 것 같죠. 그냥 오로지 극도의 이기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죠. 진심으로 살아서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받는다? 안 그러면 무슨 취급받으면 좋아요?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좋아요? 바보 취급을 받는 게 싫으면 공부는 안 해야지. 자기한테서 안 벗어나고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처럼 자기도 그 감옥 속에서 그냥 살면 돼. 거기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막 반대.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랬잖아. 갈증은 나는데 물은 안 마실 거야. 이러면은 갈증은 해소가 안 되는데 그 물을 들여도 탁 버려버리는데 내가 오라 이것 때문에 내 판단에 이게 맞아 이것 때문에 아무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거는 진리니까 되게 돼 있겠죠. 되게 돼 있다고 해서 좋아. 되게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밥 안 먹으면 배는 굶어. 가만히 있으면 밥이 저절로 날아서 내 입에 들어오나? 그러니까 되게 돼 있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 먹고자 하면 먹게 돼 있다. 아 그래요? 그 먹고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먹어지나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주 우리 사고가 너무나 저차원적이고 유치하고 아주 못 알아들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짬뽕이 되어서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한마디 탁 잡는데 그거 말로만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고는 뭐 조금 뭐 나아졌으면 막 공부 된다고 저 사람 저 부분이 공부 잘하는 부분임이라고 또 아이고 그냥 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아, 뭐 어느 법원님은 공부 잘해 보이던데 이런 얘기들을 더러 해요. 법원님들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래도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지. 이 말도 안 받아들여지지.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철렁 아니라 뭐 스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겠지. 네.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 하민 법원님. 네, 스님 저는 제가 이게 기기가 새 거라서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들립니다. 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남편을 제 생각으로 이렇게 괴롭혔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이제 참고해 보라고 둘러보고 있다고 스님께서 숙제를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내려놓으라는 소리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자꾸 들고 계속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그거를 이렇게 좀 잡았구나 이렇게는 느끼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스님께서 이제 보이는 거를 그냥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혼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혼났다라고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망구 다 자기 생각이다. 네. 그리고 다 스님이 다 놓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렇게 생각으로 답을 얻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하니까 스님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네,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렸어요, 선생님. 물을 마시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면은 갈증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도 거기에서 벌써 쓱 내려가 버려야지. 안 됩니다. 그 대답 들으려고 내가 물었을까? 갈증이 난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하면은 해소가 됩니까? 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 대화는 자기 분별 속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법문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잖아. 자기가 그러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됨과 동시에 그대로 쑥 내려가 버리는 거지. 머리로만 분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순간. 근데 지금도 또다시 머리로 안 됩니다. 그럼 법문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주고 받자 이거지. 법문을 들을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 법문을 들을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만 속에만 도는 거예요. 자기는 머릿속을 안 들고 있는 것 같지. 누구들 자기는 머릿속을 안 돌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중증이에요. 저하고 공부 시간에 말로 대답 주고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도 쓱 안 내려가는데 그냥 나하고도 말 대답만 주고받자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무슨 법문이 그 혼자 들을 때에 들어가겠어요. 머리만 뱅글뱅글 돌아가지. 이럴 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조차도 머리만 돌아가는데, 마음이 벌써 진심으로 딱 법문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혼자 들을 적에 뭐 그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이것만 돌아가는 거지. 이것만 돌아가도 마음은 좀 편안하거든, 법문 들으면. 기본 자세가 안 됐잖아. 법문 들을 기본 마음의 자세. 기본 마음의 자세는 나를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를 위해서. 자세라고 하는 게 무슨 세상에서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법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 그 얘기지. 법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고 아르마리만 자기 아르마리 세계 속에서만 뱅글뱅글 돌 그 자세로 세상을 살다가 공부 시간에도 똑같이 그 자세로 앉지 그게 다르겠어요? 생활 속에서 하고 공부 시간하고 똑같다고요. 그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해야 돼요. 살 때는 극도로 이기적으로 머리만 돌려서 극도로 이기적으로 살고 공부 시간에 안 그런다고? 불가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살 때는 삶이 공부의 현장인데 실전이에요. 공부의 실전. 삶하고 똑같아요. 삶이 바로 실전이에요. 공부는 거기서 하는 거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삶밖에 없어요. 인생은 삶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공부의 장인데 거기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에서는 공부하지, 그죠? 내가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분별심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괴롭다. 그럴 때만 딱 써먹지. 그 이외에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런데 무슨 뭐 이기심에서 이기심에서 벗어날 마음조차 없는데 지금 모두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럴 마음조차 없는데 무슨 내가 죽어요. 죽기를 언감생심. 택도 없는 소리지. 이기심에서 벗어날 길을 바라지조차도 않는데 이기적으로 살면서 공부가 될 것 같지. 그거 안 된다니까. 존치한테 하는 법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삶 속에서는 이기적으로 살고 공부가 될 것 같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강제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는 몰라서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항상 자기 자유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조차도 벌써 안 되는데 어떻게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도 나밖에 모르는데. 이게 이제 아예 몸에 쩔어서 아예 습관이 그냥 물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데 알긴 알 거예요.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죽기는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일이지. 거기다 대고 이 높은 법문을 하고 있으니, 불이법이라는 높은 법문을 하고 있으니, 내가 높다는 게 아니고 법이 높은 법이잖아요. 그걸 하고 있으니 뭐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는가들 모르겠네. 아까 무슨 질문을 하셨죠? 제가 스님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으로 남편을 괴롭힌다, 그게 둘러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님 법문 중에 이제 그냥 스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혼났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좀 느낌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리를 둥둥 걷고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한강을 건널 수 있을 줄 알고 나가서 한 걸음 나가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공부가 된 줄 알고. 그런데 훌렁 놓아버리면 한강이 훌렁 건너지는데,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목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대한 관심과 성의로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보자는, 이렇게 잘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당연히 그 자세가 되는 건 기본이지 뭐.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하나. 그건 기본이지.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는 뭐 공부 안 되니까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공부가 어떻게 나가지도 않는데, 아무리 해봤자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상 속에서 그러다 죽는 거지. 그래서 하는 얘기지. 네. 다 되게 되어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은 뭐랄까, 1000년 걸릴 걸 100년 걸리지. 하라는 대로 하면 10,000년 걸릴 거를 100년 걸리지.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영원히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30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참으로 오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은 우리한테 못 이겨요. 우리의 오만은 하늘을 더 능가해요. 네, 다음 진선행 법우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어저께 제가 아는 친인을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며칠 저번 달에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거의 찾아뵙고 거주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분이 나 좀 보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만났는데, 난 당연히 이제 내가 구주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저녁이든 뭐든 그냥 나는 돈 안 쓰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대접받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오늘 스님 법문을 오늘 들으니 제가 너무 머리로 계산적으로 이윤적으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법을 이행하는 건데, 이 공부할 때만 제가 법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반갑네요.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반갑네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는데 사지를 억울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그런데 상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머릿속에는 큰 법만 있고 나한테 눈꽃만한 것만 손해를 봐도 난리가 나고 그 극도로 이기적으로 살지. 나밖에 모르고 내 이익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너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 안 되지. 제가 어느 법원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부는 무모해야 된다.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스님 그래도 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공부는 하면 안 돼요. 못 벗어나요. 무모해야 된다. 무모해야 된다. 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모해야 된다. 그거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이다.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이제 기본이다. 기본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출발도 안 돼. 잘하는 게 아니야. 이제 기본 자세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럼 법이 안 들어와. 그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기본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야.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본인들 이제 기본은 아예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백날 첫날 여러분들 싸운 것 같지? 그 성 쌓은 게 아니다. 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 쌓은 게 아니다. 자기는 성 쌓은 것 같아. 예전보다 내가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딱 대화해보면은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어, 마음이. 그럼 안 된다고, 안 되게 돼 있다고.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한 번 불으면 확 무너져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석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지지가 않고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한 번 불으면 확 무너져.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성 쌓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생활에서 드러나지. 장례식에서 내가 부조를 했으니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거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없으면은 나는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안 하면 돼. 그 뭔가 이렇게 아무튼 돈을 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런데 자기 사고가 이러니까 난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게 시작인데 이제 그거 하나 안 되는데 나머지 아예 안 되지. 시작 자체가. 왜? 자기가 벌써 마음 자세가 안 되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 내가 들어가 있잖아. 나와 너가 있잖아. 이래야 된다가 있잖아. 어떻게 죽어? 죽기는 언감생심. 죽는 거는 커녕. 요만한 거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되는데 죽는 거는 커녕. 내 이익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는데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야. 내 이익밖에 없잖아요. 그건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야. 뭐가 공부인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